보시더라고요. 압력 게이지를 안 보세요. 그러면은 약이 얼마나 세게 나가는지를 뭘로 보십니까? 그래요. 뒤돌아보세요. 약 치다가 보면은 약이 얼마나 세게 나가는지 그냥 감으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약이 좀 약한 것 같다 싶으면은 RPM만 세게 올려요. 그러면은 이게 약이 제대로 나가는지 정상적으로 나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방제를 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약이 골고루 나가면서도 멀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압력 게이지는 뭡니까? 약이 얼마나 세게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계기판 같은 거예요. 자동차로 보면은 속도계. 근데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가 속도계를 보지 RPM 게이지는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제 주변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집에 가서 보니까 새벽에 약을 치는데 뭐 기계가 터질 것처럼 약을 쳐요. 막 3000rpm 막 올려요. 왜 그렇게 약을 치냐 보니까 약이 안 나가요. 약이 안 나가니까 RPM을 세게 올려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약을 치다 보면은 약이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분판을 막 큰 걸로 바꿔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약을 치다가 이제 약이 좀 분판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돌려서 그냥 반대쪽으로 놓고 쓰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약이 SS기로 약을 치면서 내가 방제를 얼마만큼 가는지, 약이 골고루 나가는지 이걸 알면은 방제가 실패가 됐을 때 뭔가 다른 원인을 찾을 거 아닙니까? 방제가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약이 안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을 제때 못 쳤을 수도 있죠. 그렇지, 시기를 잘못 맞춰서 뭐 약을 잘못 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죠. 바람 불 때 약 치면 또 약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나무 수영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도 약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정지가 많겠습니다. 근데 방제가 안 되면은 어떤 게 원인인지 몰라요. 약이 잘 안 간 것 같아요. 위에가 약이 잘 안 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런 생각만 하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적어도 SS기로 약을 치는데 SS기로 내가 약을 치면서 약이 골고루 가게, 멀리 가게, 그러면서도 기계에 물이 안 가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아마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농가분들하고 많은 농가분들을 만나봤어요. 오늘 아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몇 분 안 계시네요. 한 2000 농가 정도 제가 만나보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게 SS기를 이렇게 하루 이틀 쓰신 것도 아니고 수년 뭐 세대째 네대째 쓰신 분들도 이거를 모르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SS기로 약을 치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약 한 차 가지고 몇 평 정도 약을 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농약방에서는 이 사과 교육하신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한 차 가지고 300평 쳐야 된다고 해요. 농약방에서는 한 차 가지고 300평 안 치면은 문제 생기면 나는 모릅니다 그래요. 근데 정답이 제가 봤을 때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거를 사과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아까 뭐 사과 10만원씩 넘게 막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약을 아주 적게 치십니다. 한 차 가지고 심지어 1000평까지 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20단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기계를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계에 노즐을 쓰시는데 미세 노즐로 한 칸에 하나씩밖에 안 써요.
노즐 숫자가 적죠. 리셋 노즐이죠. 그다음에 분판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바보들이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약을 많이 치느냐. 약을 많이 치면은 사람도 약을 많이 먹으면은 아픈 사람이 약을 많이 먹어야지 건강한 사람이 많이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절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나무가 내가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적게 치시는 분들은 많아요. 한 차 가지고 600병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약을 적게 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은 과실 따고 좋은 가격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게 칠수록 좋게 맞습니다. 근데 한 차 가지고 300평을 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400평, 500평으로 늘리시면은 일단 내가 마음이 불안해. 그죠? 불안해가지고 확 줄이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분무기를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하시는 방법을 아시면은 내가 그 부분들도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몇 가지를 제가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쓰시는 SS기지만은 여기 1번부터 7번 중에 정말 몇 가지나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SS기로 방지할 때 분무기 압력 아까 물어봤죠. 얼마인지 아십니까? 송풍 RPM을 2200보다 더 높게 치시는지, 내 SS기에 노즐 숫자가 몇 개고 분판의 구멍 크기가 몇 개인지, 거름망 정기적으로 청소하신 분들은 많으시죠? 분판도 혹시 정기적으로 교체하신가요? 6번에 동그라미를 치신 분은 여기 나가셔도 됩니다. 설마 제일 마지막에 그건 아니죠? 되게 많아요. 실제로 보면. 기계 사셔가지고 기계 가져오세요. 그대로 약 치세요. 뒤에 노즐, 분판 아예 손 안 대세요. 분무기 압력 이것도 손 안 대세요. 그냥 그대로 치세요. 기계 파신 분들이 이렇게 해요. 기계 가지고 와요. 분무기 켜시고 송풍 켜시고 RPM 이 정도 올리시고 약 나가고 이 정도로 놓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거는 뭔데 그거 손대지 마세요. 압력 게이지 레귤레이터 손대지 말라고요. 왜 고장 난다고?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를 우리가 팔았는데 이 기계를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못 손대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RPM만 이만큼 넣고 치니까 분무기가 고장이 났어요. 약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분무기 레귤레이터의 세라믹에 따라서 약이 새는 거예요. 약이 약하게 나와요. 근데 몰라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약을 치는데 약이 약하니까 심지어 이런 분 있어요. 청성 진보에 계신 분. 약을 치고 가는데 약이 하도 약하니까 저속 1단으로 천천히 다니시는 거예요. RPM 올리고. 그래가지고 약이 나가는 걸 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아, 이러고 어떻게 약을 쳤어요? 그랬더니 약이 많이 안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천천히 다닐 거예요. 제가 바로 그냥 한상기계에 전화를 했어요. 물론 레귤레이터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 분무기 좀 고쳐주세요.
이거를 너무 약해서 압력 게이지를 레바를 잠그면 압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장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압력 게이지를 안 보시는 거는 내가 약이 얼마나 센지를 모르고요. 분무기가 고장이 나고 이런 상태에서 압력 게이지가 0이면은 약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압이 안 찬데 약이 나오니까는 그냥 치시는 거예요. 답답하죠, 사실.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면은 어떻게 이 정도로 모르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SS기를 약을 칠 때는 보시면은 일정하게 안개처럼 빈틈이 없이 약이 나가야 돼요. 나가는 거리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노즐에서 나오는 분사 각도 일정해야 돼요. 이게 바람이 많이 불 때 있는데도 일정하게 나갑니다. 분무기가 고장은 아닌데 약이 골고루 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가 좀 많이 비어 있죠. 이 사례는 뭐냐면은 SS기 노즐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 방향도 일정한 간격으로 골고루 돼 있어야 되는데 방향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약이 저렇게 가운데가 허옇게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무기 압력이 약한 경우. 압력이 약하다 보니까 약이 약하게 잘 안 되죠. 근데 이 압력 레귤레이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손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손대면. 이게 기계마다 한성, 하나, 아세아 다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레귤레이터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한숨 나오죠? 이분이 의성 기안에 계신 분인데 분이 이제 소고 이쪽하고 같이 이제 부분에 계신 분인데 SS기 관리하시는 분이 그보다 디렉터 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노즐을 다 10만 원을 주고 청소를 시켜놓고 1년마다 쓰시더라고요. 근데 탄저가 다 걸렸어요. 기계가 원인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분 제 친구분이 이제 그 분이 강선홍 회장님 이제 저랑 잘 하시는데 이 친구 밭을 보니까 절로 한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자가 싹 막 쓸고 갔을 때 재작년이었어요.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긴급 교육을 한번 방지 교육을 한번 해야겠다. 이 사람들 분무기 너무 모르고 쓰신다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그랬어요. 이분 때문에. 가서 탄저 다 걸렸는데 기계 이제 노즐을 제가 이제 이렇게 알아봤더니 기계가 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을 보시면은 분사각이 좁으면서 약이 세게 나가요. 여기는 막혀서 안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오줌처럼 나오는 거는 안에 임펠러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정상적으로 퍼지는데 멀리 안 가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내 기계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조정해야 돼요? SS기 회사 부르실 거예요? 아니요. 불러도 그 사람들이 못 해줘요. 청소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원인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마다 달라요. 아세아 기계 다르고
한성기계 다르고 한화기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막힌 거는 안 나와요. 노즐이 약이 안 나오는 거는 무조건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노즐이 약이 안 나오는 거는. 약하게 나온 것도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풀러가지고 걸름망을 청소하시면 돼요. 아까 약이 한쪽은 나오고 한쪽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노즐의 방향이 골고루 이렇게 부채살처럼 퍼져 있지 않으면은 이 가운데가 비어요. 그리고 SS기로 약을 칠 때 약이 골고루 가라고 이 노즐, 쌍구 노즐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교차를 살짝 삐뚤하게 해놓으신 분들 많아요. 이거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 잘못된 방법인지 제가 좀 이따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노즐 간격을 잘못 조정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분판 크기 차이. 분판이 뭐냐면 SS기 노즐에 나와 있는 구멍 크기예요. 이 구멍이 어떤 데들은 크고 어떤 데들은 작고 그래요. 그러면은 SS기에서 약을 밀어내는데 큰 구멍이 있고 작은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구멍으로 많이 나가죠. 작은 구멍은 약해지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이 많이 나가는데 적게 나가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구멍이 똑같이 돼 있으면은 골고루 똑같은 거리만큼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분판을 안 바꿔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쓰시다가 막히면 돌려요. 돌리면 분판 크기가 처음에 쓰시던 것하고 달라지는데, 그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구멍 크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구멍 크기만 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편화도 달라요. 아까 밑에 보시면은 약이 밑에는 쉽게 나가고 위쪽은 약하게 나갔죠. 이 퍼지는 분사각이 좁게 나가는 게 있고 넓게 나가는 게 있어요. 단순하게 구멍 차이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만 나가면 되는 줄 알고 막 치다 보면은 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본판이 뭐고 임펠러가 뭐고 모르는데. 답답하죠. 내가 이런 질문 드리면 답답해요. 그러면은 노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게요. 노즐입니다. 노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즐은 저기 보시면 PG 노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즐은 저기 보시면 PG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P가 큰 쪽, G가 작은 쪽입니다. 큰 쪽, 작은 쪽. 그리고 이 노즐에 이렇게 눈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약이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노즐의 방향을 돌리면은 이쪽으로 나오고 반대로 돌리면은 이쪽으로 나옵니다. 나오는 방향도 이렇게 깍깍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중심이 가운데가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쪽을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얼음이 제대로 올라오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분판입니다. 분판 같은 경우는 이제 쓰다 보면 짧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환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임펠러입니다. 돼지코라는 건데 여기 없으면 약이 이렇게 반듯하게 일자로 나갑니다. 이제 이 돼지코에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것도 이제 가끔 보실 수가 있는데 약이 나올
하셔야지 노즐의 약이 골고루 나가는데 좋습니다. 다시 분판 방향이 있습니다.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써진 글자가 써진 쪽이 바깥쪽으로 보이거든요. 패킹을 넣은 다음에 다시 조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까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눈이 이 노즐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골고루 분사가 됩니다. 노즐 뒤쪽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키가 있는데 그 키를 빼신 다음에 분리해서 빼시면은 여기가 됩니다. 고무 패킹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고무로 패킹이 되어 있고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나오는 구멍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과 이 나오는 구멍이 정확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갔을 때 약이 나오더라도 이 나오는 구멍이 절반 정도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노즐이라도 이 노즐이 방향이 중요하지만은 이 눈에 있는 방향이 정확하게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하고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노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작은 노즐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는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약이 분사되는데 어떻게 분사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판이 뭔지 임펠러가 뭔지 모르시면은 약이 아까처럼 나가도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기계 고장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기계 고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사 불러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청소시키는 거, 돈 주고 청소시키는 거밖에 없어요. 걸름망 청소시키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약이 골고루 분사되진 않죠. 자, SS기로 지금 이제 약을 치는데 여기 SS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 높게 키우시죠. 전부 밀식으로 키워요. 근데 보통의 SS기로 약을 치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세게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더 세게 치면은 이렇게 가겠죠. 정상적으로 약이 나왔을 때. 자, 옆에를 보세요. 옆에 쪽은 약이 과잉이 돼서 남아요. 근데 이쪽은 잘 안 가죠. 양도 많이 안 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태로 약을 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평을 치신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남아가지고 나중에 약 치고 나면 그냥 줄줄줄 흘러내려요. 근데 위쪽은 냄새나 좀 맡았을까요? SS기 치는데 밖에서 보면은 약이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나가고 안 나가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조정해야 돼요? 내가 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옆에 쪽은 분판을 큰 거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약을 골고루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구멍을 큰 거를 쓰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쪽에는 1시나 11시 방향 쪽은 어때요? 좀 멀죠? 멀기 때문에 좀 큰 거를 쓰셔도 되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SS기마다 노즐 숫자가 다 달라요. 분판 크기가 다 달라요. 노즐 숫자하고 분판 크기는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분무기 압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세차할 때 자동차 세차하면 호스 물 틀어가지고 이렇게 물 뿌리잖아요. 이거 안 막으면 어떻게 돼요? 안 막으면은 물이 안 가죠. 자, SSB 약을 칠 때 노즐 수가 많아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막 50리터짜리 36개 노즐 다 있죠. 노즐 수가 많아요. 36개. 거기다가 분판 큰 거 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약은 많이 나오는데 압력이 떨어져요. 똑같은 1.2짜리하고 1.0짜리하고 그냥 노즐 두 개만 놓고 썼을 때는 1.2짜리가 당연히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큰 거 분판을 쓰면은 약이 많이 나가니까 방제가 잘 되겠지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노즐이 많은 상태에서 큰 구멍들을 다 써버리니까 약은 많이 나가요. 근데 압력이 약하니까 멀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압력하고 적정한 높이가 얼마냐 이거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들어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반성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답답하죠? 이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계 쓰시면 되는 줄 알았지 이 정도까지는 잘 모르세요. 분판의 구멍 크기의 차이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임펠러의 차이 이 부분은 아시아 기계 쓰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아시아 기계는 저기 없어요. 자, 아까 그 노즐에서 빼보셨지만은 그 가운데 임펠러 보시면 이렇게 돼지코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게 있어요. 또 어떤 거는 구멍이 없어요. 이게 약이 나가는 차이가 달라요. 제가 이거 찍느라고 물 많이 맞았습니다.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약이 퍼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일 앞에 쪽에 보시면은 쭉 나가죠. 입자 자체도 엄청 굵죠. 그렇죠. 저 임펠러가 있는 데를 아까 그 기계 있죠. 처음 이상하게 나갔던 기계. 옆에 저거 쓰고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냥 막 돌려놓은 거예요. 그게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저게 옆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나무 갖다 때려버리죠. 삽이 끼고. 그리고 저게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약을 많이 내보내고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때가 약이 약해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거라고 말해요. 이제 이걸 아시는 분들은 저걸 어디다 쓰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한두 개씩 해놓으면 그쪽 구간이 더 멀리 가겠죠. 근데 이제 저거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파워젠 노즐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파워젠 노즐이 이게 분사각을 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건데 노즐 자체도 진짜 잘 알고 쓰셔야 돼요. 기능을 알고 쓰셔야 돼요. 저거 청소한다고 뭘 뽑아가 다 씻어서 집에 옆에 있는데 부분을 다 해야 되네요. 그렇죠. 이게 걸르막 청소하신다고 다 분해를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해요. 근데 저 차이를 모르니까 조립할 때 그냥 막 끼워놔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가기 약하게 나가는데 원인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차이가 있으니까 알고 쓰시라는 거예요. 아시아 기계 쓰신 분들은 저거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시아는 이제 구멍 뚫린 게 없어요. 위에 거 밑에 거 차이가 이별은 한 가운데 구멍이 있죠? 예. 없죠? 근데 그 차인데 네. 그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아, 요런 차이. 이게 아시아에도 국분이 맞습니까? 보이는 게요. 예? 아시아도 국분이 맞아요. 아시아는 없다고요. 아시아에는 저 구멍 뚫린 게 없다고요. 아시아 어디를 하고 꼽으면 영어가 안 되네. 들어가는데. 아, 됩니다. 돼요. 똑같이 돼요. 사이즈는 다 맞습니다. 네. 노즐 제조는 아시아든 한성이든 하나든 다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아시아 기계 같은 경우는 저 임펠러에 구멍이 없는 대신에 분판을 아주 구멍을 큰 거를 써요. 저거를 왜 쓰시냐면은 저 구멍이 있는 거는 약을 많이 내보내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지금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직선으로 갑니다. 얘가 얘보다 약이 2배 이상 더 나가요. 이 구멍 차이가 그래요. 이 임펠러는 약을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얘는 그냥 직선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회전이 약한 반면에 약을 멀리 내보내요. 나가는 양이 훨씬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무로 하면 그 부분을 올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큰 걸로. 자, 저 분판이 있는 노즐을 썼을 때 다른 일반 노즐을 1.0짜리로 없는 걸로 썼을 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쪽에가 약이 훨씬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많이 나가니까 저거를 다 쓰면 어떠냐 하는데 전체적으로 또 다 써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소비가 엄청. 약은 많이 소비되는 반면에 압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구멍이 없는 거는 아래가 더 높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 이거를 썼을 때 1.0짜리 분판을 쓰시는 거고요. 이거를 썼을 때 1.2짜리 분판을 쓰면은 이거 1.0짜리가 약이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임펠러의 차이가 분판의 차이보다 훨씬 커요. 분사 가격에 따라서. 뚫린 건 앞에 그림이고 예, 요게 구멍 뚫린 거, 요게 안 뚫린 거. 그럼 좌우 그 차이는 예? 좌우의 거 진짜 굵고 머리가. 아래의 거 아, 이거요? 네, 그거하고 왼쪽 아, 이거는 그냥 이제 요거 다 끼워져 있는 건데 정상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퍼져서 나간다. 입자 자체가 훨씬 가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잘못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약을 치시는데 자, 노즐이 쳐다보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노즐 뒤쪽에 보시면 바람판들이 있습니다. 바람판들. 이 바람판이 또 쳐다보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잘못되신 경우들이 많아요. 약이라는 거는 멀리 직선으로 쭉 밀어줘야 되는데 노즐은 이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바람은 이쪽으로 나가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노즐을 교차시킨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약이 약하게 분사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이 약하게 분사되는 원인이 있어요. 첫째, 분무기 압력이 약한 경우. 두 번째, 걸름망이 막힌 경우. 또 레귤레이터가 고장이 난 경우. 레귤레이터가 뭐냐면은 이게 돌리는 거예요. 압력 조절하는 거. 그래서 SSB로 분무기를 스위치를 딱 켜면은 요 빨간 막대기가 이렇게 쫙 올라가요. 분무기 압력이 현재 몇이다라고 가르쳐